네, 안녕하세요. 2차전지에 올인을 하고 있는 건희원입니다. 요즘 사실 2차전지가 좋지가 않죠. 워낙 요즘에 혼자만 많이 올랐었는데 조금 많이 주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2차전지의 본질적인 경쟁력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항상 똑같은 지금 상황이긴 한데 이 환율만 보더라도 지금 1340원으로 역대 최악의 상황이긴 합니다. 이렇게 금융 상반기 때 2분기 때 거의 최악의 상황에도 안 나왔던 지금 환율이 나오고 있는데 이 환율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에 굉장히 영향을 크게 미치죠. 얘네들이 사도 지금 몇 프로 지금 사도 몇 프로씩은 까이는 거를 뭐 사실 오르는 것보다는 내려갈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올려야 되는 거니까 분명히 외국인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힘든 환경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특히 양극재 같은 경우도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데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수급이 붙어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일단은 미국 혼자만 지금 좋은 상황인데 또 내일인가요? 지금 내일 또 그런 금리에 대한 좀 더 발언이 이어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매크로 자세가 또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아쉬운 게 이렇게 좋은 주식을 매크로 때문에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그냥 가만히만 있어주는 장세만 있으면 너무나 좋겠는데 이렇게 매크로가 빠지니 너무나 안타깝긴 합니다. 이 참고로 또 주도주의 특징을 본다고 하면은 주도주라는 것은 뭐 하락 때 전체적으로 장이 빠지는 데는 뭐 당연한 장사가 없기는 없습니다만 이것은 상승 시에 거의 2배, 3배씩 오르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하락장에도 잘 버텨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즘에 이렇게 혼자만 치고 올라와 있는 양극재의 상황에서 이렇게 매크로가 조금 흔들리니까 바로 이렇게 쫙쫙 빼는 작은 노이즈에도 크게 반응을 하는 그런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LNF 같은 경우도 뭐 한 최근에 10% 이상씩 빠진 것 같고요. 세로닉스도 그렇고 IT도 오늘 뭐 완전 쫙쫙 빠졌고요. 뭐 LG화학도 빠졌고 3% 빠지고 에코프로비엠도 요즘에 거의 안 좋고 첨보 같은 경우도 중국들이 오히려 LFP가 또 불투명하니까 또 이렇게 빠졌고 뭐 우리나라도 빠지고 다 빠졌습니다. 사실 포스코 케미칼만 굉장히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거고요. 이런 또 뭐 에코프로도 이거 좀 많이 빠졌네요. 오늘 3% 빠지고 전반적으로 사실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LNF의 공시에 대한 이야기하고 이 소재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그 본질적인 경쟁력을 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LNF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이고 최근에 많이 빠졌지만 어저께 공시가 떴습니다. 6,500억 그 증설 공시인데 이거는 사실 다 뉴스에 많이 나와있던 이미 다 아는 뉴스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뒤에 주석으로 좀 특징적인 멘트가 나왔어요. 차세대 NCM 90% 중후반하고 단결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 부분에 분명히 의미가 있는데 시장에서는 이렇게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런 것들은 시장에서 뒤늦게 알아주고 많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기 투자라는 것은 이렇게 흘러가는 와중에 있어서 결국은 다 항상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이제 그 큰 퀀텀 점프를 하곤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에 그 노우호 위원님께서 자세하게 얘기를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제 의견과 섞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90% 중후반 단결정 양극재를 한다.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비엠하고 에코프로비엠의 부반반이나 ACMA 같은 경우도 다 90%예요. 근데 이제 양극재 같은 경우 이제 워낙 그 이제 퍼센트 자체가 올라와 있으니까 뭐 기술에 대한 한계가 왔다는 얘기도 했지만 여기서 보면은 97% 양극재인 것이 뭐 IR 담당에게도 충분히 커뮤니케이션 됐고 이거는 예상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4680 전지 양산 계획을 고려하면 NCMA 투자는 이번 거는 테슬라 LG 향해 신규 폼팩터에 납품될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이제 니켈 함량 90%면은 97%면은 코발트 함량이 거의 0이에요. 지금 97% NCMA니까 N이 지금 니켈이 97%면은 MA, 망간, 알루미늄까지 하면은 거의 제로죠. 그래서 지금 코발트가 굉장히 비싸고 이런
이런 그 소재 문제, 이 IP 여기 미국 법안에도 불구하고 코발트는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이런 장기적으로 코발트 거의 안 쓰는 코발트 제로에 가까운 것이 될 것이니까 이렇게 좀 덜 신경 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니켈 같은 경우도 제가 한번 또 원자재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니켈보다는 리튬이 더 중요하다. 리튬 같은 거는 이런 광산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8년 이상씩이나 걸리는 거고, 이런 것들이 힘든 상황이니까 리튬은 가격이 잘 빠지지 않을 거고, 실제로 가격이 잘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얘기가 오네요. 좀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동사의 양극재는 26에서 30만 톤으로 증가할 것이다. 그리고 21년도부터는 OEM으로 원래 LG에만 하다가 SK 쪽으로도 확대했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SK 쪽에 제가 문의를 해보니까, LNF 쪽에 문의해보니까 SK 쪽에는 뭐 지금 SK 쪽에는 할 물량이 없다라고 답변을 했었는데, 어쨌든 2022년 하반기에 얘네들의 4680 배터리가, 요거는 하나는 OEM으로 직접 하는 게 있고 하나는 LG를 통해서 하는 게 있죠. 지금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이 커져 있는 거고 지금 주로 하고 있는 거고, 자체적으로 테슬라도 4680 배터리를 양산을 하는데 지금 일단은 10기가와트시 정도 한다고 하죠. 여기에 필요한 양극재는 당연히 LNF가 쓸 것이라고 거의 기정사실화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확신하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표현되면 하이니켈 양극재 양산 능력이 검증된 동사에 대하여 품질 검증이 진행되고 있다. 이래 뭐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실제 작년에 그 조그만 매출이 발생이 됐고요. 얘네들이 본격적으로 테슬라 애들이 잘 해줘야 됩니다. 배터리 양산도. 그건 못해도 어차피 LG 쪽으로 나가는 4680 배터리의 양극재 필요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로도 충분히 가긴 하겠지만, 이 둘 쪽에 다 쓸 것이 확실시 된다는 거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 배터리 같은 경우는 이게 확실히 다 보증을 받아놓지 않으면 잘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6,500억이라는 이 소재 회사에서의 일반 대기업도 아니고 이런 조그만 회사, 중견 회사에서 6,500억 투자라면 완전히 거의 올인했다 하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차입을 통해서 하지 않고 이제 분기당 1,000억 정도 나오니까 이제 뭐 한 번에 그게 6천억이 다 드는 게 아니라 1,000억 뭐 이렇게 나눠서 들겠죠. 초기에 뭐 1,000억 들고 땅 사는데 뭐 들고 또 1,000억 들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충분히 운영 자금으로도 차입을 통해서 더 플러스로 하고, 뭐 유증이나 이런 거 다 안 한다고 했으니까 차입을 통해서 뭐 2,000억 3,000억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운영 자금으로 이렇게 활용을 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경쟁상 대비 주가 프리미엄 변수가 있다. 얘네들이 지금 테슬라한테 납품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 IRA 법안에 어떻게 보면 얘네들은 결국 미국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그럼 레드우드랑 하면은 완전히 땡큐, 야 너네들 완전 모범 사례야, 팍팍 밀어줄게, 이런 그림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리사이클링 사업회사 레드우드랑 JV가 사업이 본격화되면은 더 훨씬 더 좋을 것이다. 공급망 재편기에 직접 대응이 가능하다. 북미에서 재활용 대금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올 하반기 판가 상승 판매 실적으로 환율까지도 지금 뭐 완전 땡큐인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 수급에는 안 좋지만 기업의 매출 실적에는 좋긴 좋습니다. 그래서 추정치는 우상향하다. 그래서 지금 PER도 사실 PER 대비 지금 주가 가치도 제일 낮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주가 프리미엄이 필요하다. 좀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이 테슬라한테 납품을 완전 보증을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얘네들은 완전히 이거 다 족족 팔릴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앞으로 이 단결정에 대한 얘기가 더 나올 겁니다. 이게 단결정에 대한 것은 제 장점은 말씀드렸죠. 이게 이 배터리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나 장기적으로 충전 방전을 통해서 이런 캐즘이라고 하죠. 이런 그 위험이 발생할 요소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현저히 낮춰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자율주행차 이런 데에서는 그 로보택시나 이런 거에서는 핵심적인 그런 기술이 단결적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완전히 최고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단결정은 이런 뭐죠, 그 파우치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불 화재에 제일 위험한, 원통형 같은 경우는 거의 잘 불이 안 나긴 하죠, 각형이나. 근데 이제 파우치형이 데시티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화재에 취약한데 이런 단결적 양극재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쪽에 파우치형에도 이제 좀 더 확대가 될 여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은 거의 테슬라 향에 더
좀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그만큼 물량이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물량이 많이 필요하냐? 내년도에 지금 사이버 트럭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완전 일정대로 된다고 하면 이 사이버 트럭에는 대용량 거의 200kWh 이상의 200kWh 이상의 그런 배터리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런 완전히 이 물량이 양극재가 엄청 많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얘기가 오네요. 그래서 멀티플을 굉장히 많이 준 거고 원통형 전지 양극재 추정이 엔솔에서도 거의 30만 톤 원통형 전지에만 필요하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이렇게 일단은 LNF에 대한 얘기만 먼저 좀 드리고 또 지금 얘기가 울어가지고 이 다음에 하나 더 찍을 예정인데 거기에는 좀 소재 전체에 대한 이런 얘기들 좀 해보겠습니다. 또 안 오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우선 애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